토토의 이야기 나라. 늘 푸른 소나무. 때는 겨우내 쌓여있던 눈이 녹고 세상의 만물이 새롭게 깨어나는 봄이었어요.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깨어나 개굴개굴 울어대고 나비와 벌들도 알에서 깨어나와 봄을 알리며 부지런히 하늘을 날아다녔죠. 남쪽에서 시작된 봄 소식은 산속의 나무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들도 저마다 가지 사이사이에 파란 싹을 틔우는 계절이 온 것이었죠. 은행나무, 단풍나무도 기지개를 켜며 파릇파릇 예쁜 모양의 잎사귀들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봄이 왔으니 우리 은행나무들도 넓고 멋있는 잎사귀를 입을 수 있게 되었군. 잎사귀 하면 우리 단풍나무의 잎사귀지. 별 모양의 멋진 잎이라고.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는 봄이 되자 파랗고 예쁜 잎사귀로 몸을 가꾸며 금세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숲 친구들 중에서 한 친구만이 즐거운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소나무였어요. 너희들은 좋겠다. 나는 이게 뭐람. 나뭇잎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 저마다 특색 있는 모양새로 넓고 풍성한 잎사귀들을 자랑하는 산속의 친구들과 달리 볼품없이 뾰족뾰족한 잎사귀를 가진 소나무는 봄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었어요. 새롭게 치장을 하거나 파릇파릇한 나뭇잎 옷으로 몸을 감쌀 수도 없었죠. 소나무야,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너는 멋진 무늬의 껍질도 있잖아. 그래, 너처럼 구불구불 멋있는 줄기를 가진 나무도 없다고.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위로를 해주었지만 소나무는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았어요. 소나무도 은행나무와 단풍나무처럼 멋진 모양의 잎사귀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죠. 앙상한 나뭇잎으로는 몸을 휘감을 수도 없으니 앞에 나서기가 늘 부끄럽기만 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지저분한 송화가루가 날리네.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소나무의 몸에서는 송화가루라는 노란색의 가루가 떨어져 날리곤 했어요. 그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송화가루가 날려 몸에 묻자 불쾌해하곤 했죠.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송화가루가 날리기만 하면 소나무를 보고 인상을 쓰곤 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구나. 새로운 잎사귀를 만들 수도 없고 보잘것없는 잎사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소나무는 여름이 되자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다른 나무들은 무성하고 싱싱한 나뭇잎들로 몸을 감쌌지만 소나무는 초라한 잎사귀 그대로 여름을 맞이할 뿐이었죠. 더구나 여름이 되자 소나무의 몸에서는 송진이라는 끈끈한 액체가 흘러나왔어요. 봄에는 송화가루가 날려 지저분하더니 여름엔 끈끈한 송진이 흘러나오다니 소나무는 피해 다녀야겠어. 사람들은 끈끈한 송진이 흘러내리는 소나무 옆에 다가오려 하지 않았어요. 소나무는 점점 더 우울해졌죠. 소나무야, 힘을 내. 내 송진 냄새가 얼마나 상쾌하고 향기롭다고. 그래, 내 송진 냄새 때문에 나무를 파먹는 벌레들도 쫓을 수 있잖아. 그러면 뭐해? 나도 너희들처럼 크고 예쁜 잎사귀를 갖고 싶다고. 이번에도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위로를 해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크고 예쁜 잎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서 소나무는 초라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자 소나무는 더욱 쓸쓸해지기만 했어요. 가을이 다가오자 은행나무의 예쁜 잎은 노란색으로,
단풍나무의 별 모양 잎사귀는 울긋불긋 빨간색으로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를 보기 위해 산으로 몰려들었어요. 은행나무와 단풍나무 아래 돗자리를 펴고는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를 칭찬하기에 여념이 없었죠. 나는 정말 쓸모가 없구나. 가을 숲의 주인공인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를 보면서 소나무는 자기가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오기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예쁘지도 않은 자신의 모습을 좋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만 같았죠. 삐죽삐죽한 잎사귀를 가진 소나무가 그렇게 자신의 모습에 불만을 갖고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산속에도 겨울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찬바람이 불자 다른 나무 친구들은 잎사귀들을 하나 둘 떨구면서 겨울잠을 자기 위한 준비를 했죠. 올 한 해도 정말 즐거웠다. 이제 그만 겨울잠을 잘까? 난 우울하기만 했는데 너희들이라도 재밌게 보냈다 해 다행이다. 그래, 내년엔 소나무 4개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저기 좀 봐. 단풍나무가 가리키는 곳에서는 건장한 남자가 번쩍이는 커다란 도끼 하나를 들고 산으로 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겨울이 왔으니 땔감을 좀 마련해볼까? 어디 보자.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싹 마른 나무들이 좋겠군. 아주 옛날에는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해줄 땔감은 산속에 나무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가을이 지나고 나뭇잎들이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겨울잠을 자기 위해 바싹 말라가면 그런 나무들을 골라 도끼로 베어내고 땔감으로 가져다 쓰곤 했죠. 어쩌면 좋아. 우리들 쪽으로 오고 있어. 그러게, 우리를 베어가려나 봐. 남자는 도끼를 들고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어요.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는 땔감으로 쓰기에 적당한 것이었죠. 그런데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를 향해 오던 남자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소나무 앞에서 멈추어 섰어요. 에잉? 아직 나뭇잎 색깔이 파랗네. 좀 더 있다가 나무를 해야겠구나. 남자는 소나무의 잎사귀가 아직 푸른 것을 보고는 땔감을 할 겨울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남자는 오던 길을 되돌아갔고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는 무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 후 산속에도 눈이 내리고 아주 추운 바람이 불자 도끼를 든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지난번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지만 날이 이렇게 추우니 땔감으로 써도 되겠지? 남자는 이번에도 소나무의 잎이 아직 파란 것을 보았지만 겨울이 깊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나무를 지나쳐 앙상하게 마른 은행나무와 단풍나무에게 가려고 했어요. 금방이라도 도끼를 휘둘러 밑동을 베어버릴 것만 같았죠.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를 베어버릴 것 같아. 큰일이네. 누구든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소나무는 친구들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힘껏 흔들어 가지에 달린 솔방울을 떨어뜨렸어요. 솔방울은 도끼를 든 남자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아야! 뭐야? 소나무에서 떨어진 솔방울이네. 솔방울은 남자를 공격하기에는 너무 작고 가벼운 것이었죠. 그렇지만 남자는 솔방울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만! 힘들여서 나무를 맬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솔방울들을 주워다가 땔감으로 쓰면 되겠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남자는 소나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커다란 자루를 가지고 와 솔방울을 한가득 담아갔어요. 그 정도면 한겨울 동안 땔감으로 쓰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었죠. 고마워 소나무야. 소나무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남자뿐이 아니었어요. 앙상한 가지로 덜덜 떨던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도 생명의 은인인 소나무에게 고마워했죠. 알고 보니 내가 가장 행복한 나무였구나. 소나무는 자신의 모습에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겨울이 되어 친구들을 도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다른 친구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 덜덜 떨고 있을 때 떨어지지 않는 푸른 나뭇잎을 그대로 갖고 겨울을 날 수 있으니 친구들이 더 이상 부럽지 않았죠. 그 후로도 소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으로 솔방울을 내주면서 친구들을 지킬 수 있었고 넓고 커다란 잎은 아니었지만 사시사철 푸른색을 잃지 않는 자신만의 잎사귀를 소중히 여기면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